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정관장 대 서울 삼성. 안양 정관장은 올 시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력은 공격 부문에 불안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핵심 가드 변준영의 발등 연골 부상 장기 결장은 팀의 전개 능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시즌 평균 11.7득점 4.3어시스트를 기록하던 그의 부재로 인해 볼 운반과 공격 조직이 원활하지 않다. 또한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인사이드 장악력과 득점 효율이 저하된 점은 공격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관장은 수비의 안정성에 비해 공격이 정체된 양상을 보이며 최근 경기들에서는 상대를 70점대 초중반으로 묶는 대신 자신들도 비슷한 수준의 득점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다.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수비력과 리바운드 집중도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강점을 보이나 공격 기회 창출이 제한되어 1에서 2점 차 접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도훈 감독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인사이드 득점이 파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요컨대 정관장은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을 통해 리듬을 가져가지만 결정적인 득점 루트가 마땅치 않아 득점 총량이 낮게 형성되는 전형적인 저득점 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삼성은 시즌 전반을 통틀어 기복이 심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선수 앤드류 니콜슨이 체력 부담에 시달리며 경기별 출전 시간과 효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경기에서는 4분 남짓만을 소화하는 등 정상 컨디션과는 거리가 있다. 니콜슨은 시즌 평균 22.1득점 6.8리바운드를 기록할 만큼 확실한 공격 옵션이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그 영향력이 경기마다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선수진이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며 구탕이나 이원석의 공격 참여도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삼성은 리그 하위권 팀답게 득점은 활발하나 수비 조정력 부족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수비 집중도가 떨어지고 상대의 공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팀 내 패턴이 단순해 공격이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위권 수비팀을 상대로는 득점 효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삼성은 외국인 의존형 구조 속에서 체력과 컨디션 변수에 크게 휘둘리는 전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하면 두 팀 모두 100% 전력이라 보기 어렵다. 정관장은 핵심 가드의 결장과 외국인 빅맨의 부진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득점 전개가 막히는 반면 삼성은 주 득점원 니콜슨의 체력 문제와 수비 불안이 겹쳐 경기 내내 리듬을 잃기 쉽다. 양 팀의 성향상 빠른 공수 전환보다는 세트 플레이 중심의 조심스러운 흐름이 예상되며 전체적인 경기 템포는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은 홈에서의 집중된 수비 조직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실점 억제력을 바탕으로 점차 격차를 벌리는 국면이 유력하다. 삼성의 공격이 초반에는 살아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지면 야투 성공률 하락과 턴오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수비와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유지하는 정관장이 후반 흐름을 잡아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안양 정관장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 한국전력은 5라운드 개막전 홈경기를 준비하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김정호가 독감 후유증으로 완전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서재덕 역시 최근 두 경기에서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선수 베논의 득점 비중이 전체 공격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격 흐름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팀 전체 공격 성공률은 50% 수준을 유지하지만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세트 초반 리듬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수비 조직에서는 안정적인 블로킹 구도를 구축했으나 상대의 분산 공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지난 현대캐피탈전에서 세트별 평균 득점이 22점 초반에 머문 점은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연결된다. 이 경기에서 한국전력은 국내 자원들의 세트 간 활약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김정호의 리시브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볼 배급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캐피탈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완성도가 한층 높다. 허수봉이 허리 근육 염좌에서 회복 중으로 경기 출전은 유력하지만 파워가 완전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핵심 세터 황승빈이 완벽히 복귀하며 공격 밸런스를 회복했고 전체적인 득점 분포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다. 레오와 바야르사이안, 신호진이 중심이 된 멀티 공격 구조는 상대의 블로킹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평균 블로킹 3.3개로 리그 상위권의 수비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리시브 성공률은 다소 낮지만 2단 연결의 안정성을 높이는 세컨드 플레이가 원활하여 득점 루트의 폭이 넓다. 수비 단계에서의 디그 대응도 향상되어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이 유지되는 편이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타이밍 조절과 블로킹 벽 형성이 정교하게 작동하면서 중심축이 단단해진 전형적인 완성형 팀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의 양상은 현대캐피탈이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전력은 배논의 한 축에 득점이 과도하게 쏠리며 변수 창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도와 국내 자원의 공격 효율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겠으나 현대캐피탈의 다양한 전술 전개와 조직적인 수비 밸런스가 승부의 추가 기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전의 측면 득점 빈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세트 후반 흐름에서 다시 점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트별 득점 편차가 크지 않지만 블로킹 우세를 기반으로 한 현대캐피탈의 효율적 경기 운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현대캐피탈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GS칼텍스는 최근 이훈신의 복귀로 세트 템포가 한층 안정되며 실바와 우수민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서브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상대의 리시브를 흔드는 시도가 활발하며 홈 경기에서의 공격 전개 속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범실 관리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구간이 존재해 세트 중반 이후 흐름 제어가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은 유지되고 있으나 블로킹 성공률이 다소 들쭉날쭉해 상대의 중앙 집중 공격에 대한 대응력이 경기 초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흥국생명은 미들블로커 피치가 허리 통증 재발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점이 뚜렷한 변수다. 피치의 부재는 블로킹 효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김수지와 이다현의 라인 조합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세터 이고은의 손목 부상 여파로 교체 투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레베카 중심의 공격 루트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특히 레베카와 정윤주의 결정력이 경기 후반 세트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고 김다은의 서브 타이밍이 상대의 리시브를 흔드는 효과적인 전술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후위 수비 조직이 안정세를 보이며 세트 후반 집중력이 강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패턴에서는 블로킹과 리시브의 작은 차이가 세트 승패를 좌우했으며 득점 구간의 효율성에서는 흥국생명이 한 발 앞선 흐름을 보였다. GS칼텍스는 홈의 득점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상대의 후위 수비를 흔들 만큼의 연속 득점 구간 확보가 관건이다. 반면 흥국생명은 외국인 공격수를 중심으로 한 후위 스파이크 연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마무리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앙 차단의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레베카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의 지속력이 이번 경기에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오버 양상 속 GS칼텍스의 패배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